고마워요. 이건 오늘 아침 헤즈볼라의 대규모 로켓 공격입니다. 이것은 키리앗 슈모나의 영상이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지난 1시간 동안 남부 레바논 상공에서 헤즈볼라의 로켓을 추가로 요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적 과시 무대에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도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는 동안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의 동맹 세력을 현장에서 따르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도발이 아니었고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과 테헤란이 한 약속, 그리고 헤즈볼라와 중동이 완화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 시점에 공격에 감행하면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던 걸까요? 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11시간 전에 표적이 베었을까요? 트럼프가 레바논에서 공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휴전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번 공격은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이루어졌으며 요격된 로켓에 대한 보고와 키리앗 슈모나에서의 긴장감이 담긴 영상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발사체들이 국경을 넘어왔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 포병대가 발사 원점 지역을 향해 대응 사격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목표물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이 일이 해당 지역이 확전이 아니라 완화 국면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전선에서 완전한 휴전을 기대한다고 방금 강조했는데 헤즈볼라는 바로 이 시기에 워싱턴의 말이 전장에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도발은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데 키리아트 슈모나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압박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은 이미 사이렌, 대피, 그리고 레바논에서 오는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합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 신호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즉각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평화를 선언했고 시장이 반응하며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로켓이 하늘을 날고 이스라엘은 다시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 해결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유가 하락과 주가 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을 지적했습니다. 합의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실제로 그는 미국의 힘이 이란으로부터 일시적인 중단을 이끌어냈고 안정성을 위한 공간을 열었다는 생각을 세계에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헤즈볼라의 반응은 이 합의가 단순히 서명이나 의식, 성명서로만 평가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합의는 국경의 침묵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발포 중단과 무장단체들의 실제 후퇴, 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그 계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논의된 문서는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작전 종료를 언급하며 최종 협상을 위한 60일의 기간을 엽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상업적 이동 그리고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점진적으로 철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헤란이 이 합의 내에서 약속을 이행하는 동안 헤즈볼라의 공격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공격은 합의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공격은 합의의 가장 민감한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헤즈볼라가 로켓을 계속 발사하면 트럼프는 이란이 동맹국을 통제할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혹은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만큼 충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스타바 하메네이도 자신이 그 각서를 승인했다고 인정하면서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의견이 달랐다고 말했지만 말이죠. 이란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정권을 보호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는 대통령 마수드 페세시키안과 국가안보 최고위원회의 다른 위원들로부터 이란의 권리와 이른바 저항전선이 보장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가 저항전선을 언급할 때 그는 바로 테헤란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즈볼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행동할 때 점점 커지는 의문은 단순합니다. 이것이 조직의 규율 부족인지 저항 전선이 협상 테이블 참여를 노린 압박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메네이의 편지는 이란 내부에도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과의 향후 직접 협상이 적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불안감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은 이 합의를 자신들의 승리로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같은 합의를 미국의 압박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헤즈볼라가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이란의 선전이 더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테헤란이 저항 전선을 지켰다고 주장한다면 정권이 시간을 벌고 경제적 압박을 완화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왜 이 전선이 휴전을 위협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테헤란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실제로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에서 안보 논리를 유지하며 대응했습니다. 워싱턴과의 긴장은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고 합의를 최종 단계로 밀어붙이길 원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하기 전에 강력한 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완전한 휴전을 원하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이용해 재정비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철수를 정치적 승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이런 심겨루기 속에 끼어 있습니다. JT 벤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흐름의 재개를 강조하며 이 합의의 경제적 측면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석유가 유통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며 트럼프는 이를 강한 힘이 만들어낸 안정이라고 내세웁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한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주식시장의 상승, 강한 고용, 그리고 하락하는 물가를 축하했습니다. 헤즈볼라의 공격은 평화의 지속 여부에 의문을 제기해 전시 효과를 방해합니다. 교황 레오 14세, 도 미국과 이란 간의 대화의 길을 침찬하며 중동에서 상호 신뢰를 촉구했습니다. 바티칸의 반응은 이 합의에 상징적인 무게를 더했고 트럼프가 평화에 대한 압력이 미국 정치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에서 온 공격은 종교적 칭찬, 활기찬 시장, 외교적 서명만으로는 무장단체들이 여전히 국경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언된 평화는 로켓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헤즈볼라는 전 세계가 협상에 주목하고 있을 때를 골라 공격을 감행했고 그래서 그 행동은 합의와 트럼프 자신에 대한 모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제는 휴전을 실제 질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국 내 이미지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격이 마지막 날 11시간 전 발생하며 워싱턴에 불편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휴전을 실제로 누가 지휘하는가? 대통령들의 서명인가? 아니면 헤즈볼라의 로켓인가?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입니다.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